듄의 티모시 샬라메, 포크 가수 밥 딜런으로 변신한 컴플리트 언노운 제작 1화. 국내에서도 절대적 환대를 받고 있는 청춘 스타 티모시 샬라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통해 24살 청년에게 동성애적 감정을 느끼는 17세 소년 엘리오 역할로 단번에 주목을 받는다. 여세를 몰아 레이디 버드 뷰티풀 보이, 더킹, 헨리 5세 작은 아씨들에 이어 2021년 SF 대작 듄1리를 통해 할리우드 흥행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2023년 티모시 샬라메는 환타지 원카에서 마법을 전달하는 초콜릿 제조자 윌리 원카 역할로 매력적이고 복잡다단한 연기력을 재차 입증시켰다는 찬사를 듣는다. 2025년 2월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겸 포크 음악의 본좌 밥 딜런 역할을 맡은 컴플리트 언노운을 통해 연기와 음악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뉴욕 음악계를 배경으로 한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19세 미네소타 출신 음악가 밥 딜런. 포크 가수로서 콘서트홀과 차트 정상에 오르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의 노래와 신비로움은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그가 획기적인 일렉트릭 록 앤 롤 공연을 펼치면서 정점을 찍게 되는 음악 여정을 펼쳐주고 있다. 영화는 문화적 격변기, 무명 뮤지션 밥 딜런은 음악을 하기 위해 뉴욕을 찾는다. 그곳에서 놀라운 공연을 펼치게 되면서 시대의 아이콘에서 세기의 음악 전설로 대접받게 된다는 선전문귀를 내걸고 공개된다. 티모시 샬라메는 음악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에서 밥 딜런 역할을 효과적으로 열연하기 위해 딜런의 음악 연보를 상당 시간 연구하고 실기 연습을 했다는 후일담을 남기고 있다. 무려 40곡이 넘는 밥 딜런 노래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법을 배우면서 딜런의 초기 창법은 물론 기타, 하모니카, 피아노 연주법까지 완벽하게 익혔다고 한다. 샬라메는 이번 영화 촬영을 위해 딜런의 음반을 속속들이 섭렵했다. 많은 앨범 중 더 타임즈 데이와 에이 체인징과 브링, 이 돌백홈 등은 가사와 독주법을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청취하고 연습을 했다고 한다. 영화 공개 이후 샬라메가 앨범 브링 이 돌백홈을 가장 조이하는 밥 딜런 음반으로 언급했다. 이런 사실이 팝 뉴스를 장식하면서 밥 딜런 오리지널 앨범이 재차 구매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판촉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티모시 샬라메는 일부 영화 음악 전문 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실 가장 좋아하는 밥 딜런 곡은 확정적으로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 싱어송라이터 역할을 해내면서 극중 배경이 된 시기의 밥 딜런. 음악에 대해 훨씬 다채롭게 체감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샬라메는 이번 영화 공개 전후로 많은 시상식을 통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밥 딜런 노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음악 팬들은 샬라메가 추천한 노래들은 밥 딜런 초기 10년 동안의 음악적 여정을 담고 있다. 딜런의 열성 팬들도 간과하기 쉬운 깊이 있는 명곡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샬라메가 강력 추천하고 있는 밥 딜런 명곡 베스트 6의 몇몇은 다음과 같다. 1. 3 엔젤스. 티모시 샬라메가 가장 좋아하는 밥 딜런 노래 3곡 중 가장 첫손에 꼽는 노래가 3 엔젤스이다. 가벼운 분위기, 부드럽게 연주되는 기타 리프, 여기에 오르간 연주를 배경으로 시를 낭송하는 듯한 가사가 들려오고 있다. 배경으로는 합창단이 고조 리듬을 가미시켜주고 있다. 서서히 절정에 다다르게 하는 곡조가 매력이다. 샬라메는 SNL을 통해 이 곡을 차분하면서 진솔하게 간간히 과장된 연주를 가미시켜 들려준다.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은 당연지사. 영화 공개 이후 할리우드 주요 매체들은 샬라메의 최근 출연작 중 밥 딜런의 음악 영화는 제작 과정에 그가 얼마나 열성적인 준비를 했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샬라메는 딜런의 초기 음악을 모방해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딜런의 과거 음악을 깊이 연구하면서 파고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을 법한 음악들을 재조명해주는 탁월한 역할을 해냈다는 칭송을 보낸다. 2. 발라드 오브 어신맨. 발라드 오브 어신맨에 대해 빌보드는 밥 딜런의 또 다른 걸작으로 손꼽히는 곡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래 가사는 딜런의 언론 추종자들과 비평가들 모두에게 던지는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으르렁거리는 듯한 신랄함은 티모시 샬라메를 딜런의 음악 세계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
애플 뮤직 음악 비평가 제인 로우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샬라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밥 딜런 다큐멘터리 노 디렉션 홈에 수록된 발라드 오브 어 신 맨의 라이브 버전을 수차례 반복 시청하면서 컴플리트 언노운 사운드 트랙을 준비했다고 밝힌다. 샬라메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들에 대한 딜런의 날카로운 태도와 자신의 작품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는 딜런의 고집이 물씬 담겨있는 인상 깊은 노래라는 소감을 드러낸다. 빌보드 등 음악 전문지에서도 발라드 오브 어 신맨은 밥 딜런만의 자신감 넘치는 신랄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주는 노래라는 평점을 제기하고 있다. 3. It's Alright Ma I Am Only Breathing 1965년 LP 앨범 브링잉 잇 올 백 홈에 수록된 노래가 It's Alright Ma I Am Only Breathing이다. 밥 딜런 열성 팬들 사이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곡이다. 현대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가사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이 곡에는 돈은 말하지 않고 맹세한다부터 태어나느라 바쁘지 않은 사람은 죽느라 바쁘다까지 딜런의 가장 유명한 시적 경고들이 많이 담겨있는 노래로 환대받고 있다. 영화에서는 호텔 첼시아에 머물고 있는 동료 포크싱어 존 바에즈 모니카 바르바로의 방을 한밤중에 방문해서 노래 마지막 부분을 작곡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밥 딜런은 이 노래에 대한 집착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낸다. 2020년 8월 트위터 현재는 X에 별다른 설명 없이 노래 가사를 올려놓아 팝 뉴스를 만들어낸다. 4. 아웃노우 블루스 샬라메가 SNL에 출연했을 때 밥 딜런의 애착곡 중 두 번째라고 선곡한 노래가 아웃노우 블루스이다. 샬라메가 가장 좋아하는 밥 딜런 앨범 브링잉 잇 올 백 홈에 수록됐다.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일렉트릭 연주가 돋보이는 노래이다. 샬라메는 이 곡을 특유의 독특한 라이브 공연으로 완벽하게 소화해 시청자들의 갈채를 얻어낸다. 음악 비평가들은 1965년 1월 밥 딜런이 녹음할 당시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격찬을 보냈다. 라이브 공연 한 달 전 음악 매체 업록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 밥 딜런 곡 중 하나로 꼽았다. 아웃노우 블루스는 거칠고 강렬한 록앤 롤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으로 인정받고 있다. 록밴드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2003년 엘리펀트 투어에서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주면서 밥 딜런 원곡의 가치가 재조명된다. 이 노래 덕분에 티모시 샬라메는 많은 밥 딜런 팬들의 열정적 환대를 받았다는 뒷이야기를 남겼다. 5. 투모로우 이즈 어 롱 타임 투모로우 이즈 어 롱 타임은 컴플리트 언노운 사운드 트랙에는 수록되지 않은 노래이다. 밥 딜런이 발매한 1960년대 노래 중 비교적 덜 알려진 곡 중 한 곡이다. 딜런의 1971년 컴필레이션 앨범 그레이티스트 히트에 깜짝 수록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음악 비평가들은 숨은 보석 같은 곡으로 평점을 제기했다. 밥 딜런은 앨범 프리위링 밥 달린을 발매할 시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실비아 루소엘르 패닝을 그리워하면서 투모로우 이즈 어 롱 타임을 작곡했다고 한다. 1963년 뉴욕 타운홀에서 이 곡을 처음 라이브로 연주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티모시 샬라메는 2025년 1월 26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했을 때 발라드곡 투모로우 이즈 어 롱 타임을 직접 불러주었다. 샬라메는 당시 가장 좋아하는 밥 딜런의 곡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6. 송 투 우디 컴플리트 언노운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노래가 송 투 우디이다. 그레이스톤 파크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컨트리 싱어 우디 거스리 그의 병실을 딜런이 처음 방문한 장면의 배경 노래로 들려오고 있다. 샬라메는 피트 시거 에드워드 노튼과 우디 거슬리 스코트 맥네어리 앞에서 송 투 우디를 불러준다.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억된다. 거스리는 자신에게 헌정한 딜런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애장품 하모니카를 선물했다고 한다. 음악 제자 딜런은 거스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다는 소감을 밝힌다. 송 투 우디는 밥 딜런 스튜디오 앨범에 수록된 초창기 노래로 기록된다. 10대 밥 딜런에게 음악 스승이자 대선배 거스리의 음악 업적과 자신에게 끼친 엄청난 음악적 영향을 노랫말에 담아주고 있다. 애플 뮤직 음악 비평가 제인 로우와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샬라메는 이 곡을 가장 좋아하는 밥 딜런 노래 중 하나라고 소개해 주었다. 샬라메가 컴플리트 언노운을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불러준 의미 있는 노래라고 한다.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를 부른 강렬함은 감정적으로 샬라메에게 상당한 정신적 감흥을 주었다. 샬라메는 이 장면을 촬영한 뒤 집에 가서 감격에 겨워 한참 울었다고 고백한다. 컴플리트 언노운 제작 에피소드. 딜런과 바에즈는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It Ain't Me Baby를 듀엣으로 불렀다. 이 공연은 실황은 바에즈의 앨범 라이브 앳 뉴포트에 수록된다. 돈독했던 두 사람은 1965년 5월 영국 투어 중 음악적 견해 차이로 심하게 다툰다. 바에즈 자서전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근 10여 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극중 실비 루소는 밥 딜런 여자친구 수지 로톨로를 모델로 설정한 캐릭터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딜런이 제임스 맨골드 감독에게 영화에서 로톨로 실명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다. 감독 맨골드는 밥 딜런이 나에게 한 말은 로톨로가 공인이 아니라는 것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밥 딜런의 음악 여정을 연구하고 있는 폴 머피. 밥 딜런이라는 예명은 1961년 2월 초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명은 로버트 짐머맨. 딜런이라는 명칭은 뉴욕의 화이트호스 바에서 포크 세션 공연을 했던 딜런 토마스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 딜런이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일렉트릭 기타를 라이브로 연주한다. 이때 사용된 악기가 스트라토캐스터이다. 2012년 진행된 밥 딜런 기타, 비틀즈, 오토그래프, 프랭크 자파 콜라주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이 기타가 뉴포트에서 연주된 진품 기타라는 결론을 얻는다. 이 기타는 2013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무려 96만 5천 달러에 낙찰된다. 영화는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밥 딜런이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면서 관객들과 포크 커뮤니티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묘사해주고 있다. 음악 비평가 폴 머피의 저서 밥 딜런, 콘서트 60년대를 통해 딜런은 전날 페스티벌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했는데 다음날 전자 기타를 사용했다고 증언해 주었다. 프로덕션 상태에서가 제목은 고잉 일렉트릭이었다. 딜런이 거스리를 위해 쓴 노래라고 밝힌 우디에게 바치는 노래는 실제로는 딜런의 초기 여자 친구 보니 비처를 위해 쓴 보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 리듬은 거스리가 1945년에 직접 부른 명곡 1913 대학사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런이 그리니치 빌리지의 커피숍에서 마스터즈 오브 월을 연주해주는 장면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두 구절이 삭제됐다고 한다. 전쟁 지도자들을 유다에 비유하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예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문기라고 한다. 컨트리 가수 자니 캐시는 밥 딜런과 함께 돈트 싱크, 트와이스, 이츠 올라이트의 가사를 배워야 했다고 농담을 건넨다. 실제로 자니 캐시가 부른 버전은 가사의 한 부분을 엉뚱하게 변경시켰다고 한다. 애초 가사는 내 마음을 바꾸고 머물게 해줄 뭔가를 하거나 말해줬으면 좋겠다. 변경시킨 가사는 그대의 마음을 바꾸고 머물게 해줄 무엇인가를 하거나 말해주었으면 좋겠어이다. 팝 비평가들은 개사한 노랫말은 전체 노래 맥락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평을 제기한다. 전기 영화는 예술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다소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명백한 오류를 모두 실수로 간주할 수는 없다. 밥 딜런이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일렉트릭 효과를 사용해 관중을 놀라게 했을 때 영화 속 한 관객이 유다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뉴포트에서 그런 외침이 없었다고 한다. 유명한 유다. 그 외침은 1966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밥이 일렉트릭 효과를 사용해 공연하는 동안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밥 딜런 전기음악 영화는 애초 2020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이 진행됐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범람으로 제작이 보류된다. 촬영 감독 페돈 파파마이클과 제임스 맨골드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아리 2023로 프로젝트를 옮긴다.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은 밥 딜런 전기 영화는 작은 클럽에서 촬영하고 시대 의상을 입은 단역 배우들이 많아서 머리와 화장이 많이 필요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컴플리트 언노운이 완성된다. 보이드 홀브르기 잔이 캐시 역할을 맡고 있다.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잔이 캐시 전기 영화 앙코르 2005로 음악, 영화 연출의 재능을 발휘한 전력을 갖고 있다. 캐시는 컴플리트 언노운에 등장할 때
30대 초반으로 설정된다. 홀브룩은 촬영 당시 43세였다. 호아킨 피닉스가 2024년 50세가 되면서 앙코르에서 맡았던 자니 캐시 역할을 다시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 회사는 딜런이 탔던 500cc 트라이엄프 T100 SR 타이거 모델이 1960년대 이후로 생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적극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오토바이는 딜런이 존 바이즈 집으로 가는 장면에서 몰고 간다.